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알짜배기 부동산 투자 알부자진행의 강주리입니다. 서울의 아파트값이 전방위적으로 상승하면서 한동안 잠잠했던 저평가들의 집값 상승세가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특히 8월 들어 서울 강북권이 집값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상대적으로 덜 오른 지역의 아파트값이 잇따라 들썩이면서 갭 메우기가 서울 집값을 설명하는 하나의 현상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알짜배기 부동산 투자 여러분들을 위한 똘똘한 부동산 한 채 찾아드리는 시간입니다. 뿐만 아니라 궁금하신 부분 해결에도 도움 드리고 있는데요. 방송 보시다가 상담 원하시는 분들 저에게 전화 주시면 됩니다. 02-3153-2594번으로 전화 주시면 상담 가능합니다. 많은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할 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스인베스트의 황진현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제가 지난 시간에 부동산과 세금, 이 뗄래야 뗄 수 없는 두 가지의 이야기를 좀 들어봤어요. 네. 먼저 지난주 내용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의 주제도 부동산과 세금입니다. 저번 시간에 취득세와 재산세 그리고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오늘은 임대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좀 짧게 좀 정리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취득세를 볼게요. 취득세 부과 대상에 대해서 알아봤었죠. 부동산, 차량 등 등기나 등록을 필요로 하는 모든 자산의 취득에는 취득세가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구조는 취득세는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의 부가세를 가지고 취득세까지 합쳐서 세 가지를 우리는 취득세라고 부르고 있고요. 또 세율은 기본이 4.6%고요. 자, 주택에 대해서는 이만큼 혜택을 드리겠습니다 해서 1.1에서 3.5%가 주택에 대한 취득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취득 후 60일 내에 꼭 신고나 납부를 하셔야 되고요. 신고를 안 하셔도 또 납부를 안 하셔도 그 가산세가 붙으니까 꼭 유념하십시오. 다음은 재산세를 한번 살펴보면요. 자, 납세 의무자가 중요하다고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자, 과세 기준을 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 이 사실상 소유자는 민법에서의 개념과 세법에서의 개념이 좀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세법에서의 사실상 소유라는 것은 잔금 지급이나 등기 이전 중 빠른 거를 기준으로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팔 때는 꼭 5월 달까지 파시고요. 부동산을 사실 때는 6월 2일 이후에 사시라고 강조를 드렸던 거고요. 자, 재산세의 구조는 주택 공시가격과 공정시장 가액 비율 60%를 곱해주면 과세 표준이 나오게 되고요. 과세 표준에 세율을 곱해주면 재산세액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세부담 상한이라는 것도 설명을 드렸는데 작년에 세금이 어느 정도 나왔으면 이 이상은 받지 않겠다 하는 게 세부담 상한이거든요. 자, 공시가격 3억 이하일 때는 5%, 6억 이하일 때는 10%, 그리고 6억을 초과할 때는 30% 이상 받지 않겠다라는 것이고요. 자, 재산세의 가상금에는 최초 1개월간은 3%가 붙습니다. 전체 금액에. 이후에 재산세액이 30%가 아니라 이게 30만 원이 넘어가면 매월 1.2%씩 60개월 동안 중가상금이 부과된다고 했는데요. 야, 여기서 중가상금이라는 거는 처음에 30만 원 이상의 3%가 붙었다가요. 그 다음 달에는 이 전체 금액에 1.2%가 붙고 그 다음 달에는 이 전체 금액에 1.2%가 붙는다는 얘기입니다. 점점 늘어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점 꼭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자, 다음은 종합부동산세를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과세 기준일은 그 재산세와 똑같습니다. 6월 1일. 자, 종합부동산세에는 이 금액이 안 되면 세금을 안 내도 돼라는 비과세 기준이 있는데요. 그 비과세 기준은 주택은 6억 원, 그게 1가구 1주택일 때는 9억 원까지는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구조를 보시면 주택 공시 가격에서 6억 원, 1주택자는 9억 원을 공제를 합니다. 여기 비과세 금액이요. 그리고 공정시장 가액 비율, 비용이 아니라 또 율인데 오타가 많네요. 자, 80%를 곱해주게 되고요. 그러면 과세 표준이 나옵니다. 그 과세 표준에
세율을 곱해주면 종합부동산세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재산세에는 60%고요. 종합부동산세는 80%예요. 자, 이렇게 종합부동산세가 부과가 됐었는데 지난 7월 3일 날 개정안이 발표가 됐죠. 어떤 식으로 발표가 됐냐면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연 5%씩 90%까지 인상을 하겠다. 현재는 80%잖아요. 자, 90%까지 인상을 하겠다는 얘기는 과세 표준을 올리겠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과세 표준이 올라가게 되면 자연적으로 세금 납부하는 금액은 많아지겠죠. 결론은 세금을 좀 더 걷겠다라는 뜻이고요. 세율도 인상을 합니다. 자, 주택이 6억 이하일 때는 현행을 유지를 하고요. 6억을 초과하게 되면 0.1에서 0.5%까지 인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3주택 이상자인데요. 3주택 이상자가 과세 6억 원 이상을 초과하는 부동산을 소유할 때는 0.3%의 추가 과세가 지워진다는 거 이 점 꼭 명심하십시오. 네, 지난 시간에 강의해 주셨던 내용들 저희가 간략하게 요약을 해봤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 종부세 개편안까지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이번에 다른 내용도 들어보겠습니다. 부동산 보유 단계에서 아직 하나가 남아 있다고요. 그렇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임대소득세가 남아 있는데요. 자, 임대소득세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시죠. 모든 세금마다 표가 이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표들을 다 알고 있는 이제 세무 공무원들이 좀 대단해 보일 때도 있어요. 한번 읽어보시죠. 자, 주택 임대 소득이 연 2천만 원 초과에 대해서는 종합과세 중이며 2천만 원 이하는 분리과세 대상이나 18년까지는 과세를 유예를 한다. 말이 굉장히 어렵죠. 자, 표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주택 보유자일 때는 공시가격이 9억 초과일 때, 자, 2천만 원 초과와 이하로 나눠지는데요. 자, 초과분에 대해서는 종합과세를 하고요. 이하분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를 합니다. 자, 2주택, 3주택 보유자일 때는 기준시가가 없어요. 기준시가가 없는 상태에서 2천만 원 초과와 이하로만 나눠지고요. 자, 2천만 원 초과되는 부분은 전부 다 종합과세를 하고요. 2천만 원 이하 되는 부분은 분리과세를 합니다. 자, 근데 분리과세라고 나와 있는데 종합과세, 분리과세 이게 개념이 잘 안 쓰시죠? 이 소득에는 종류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뭐 일을 해서 받는 근로소득도 있고 이자를 받는 이자소득, 연금소득 등등이 있는데 그 소득들을 모두 합쳐서 과세를 하겠다는 게 종합과세고요. 따로따로 나눠서 하겠다는 게 분리과세인데 분리과세가 유리하겠죠. 자, 보시면 이 분리과세된 부분을 18년까지는 과세를 유예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임대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일 때는 2주택이든 3주택이든 간에 세금을 안 냈다는 거예요. 비과세가 됐는데 여기서 보시면 전세라고 나와 있죠. 자, 전세에 대해서는 전부 다 비과세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거는 월세 임대 수익이 되는 거고요. 전세 부분에 대해서는 다 비과세가 되는데 여기 좀 다른 내용이 써 있어요. 이따 설명드릴 건데 3주택 이상 보유자일 때는 60평방미터와 기준시가 3억 이하일 때만 비과세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좀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임대소득세가 이제 이렇게 또 변경이 됩니다. 보유세 변경 변경 안 해보면 자, 임대 소득 2천만 원 이하는 현재는 비과세였지만 14%의 단일과세로 이제 분리과세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임대 소득이 2천만 원 이하여도 이제 세금을 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필요 경비율이라는 게 있는데요. 현재는 지금 임대소득세를 계산을 할 때 만약에 100만 원을 벌었다고 하면 60만 원은 그래 경비로 인정해 줄게 해서 60%를 인정해 줍니다. 근데 앞으로는 임대등록 사업자한테는 70%를 인정해 주고 미등록자한테는 50%로 낮추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만큼 차등을 주겠다는 얘기죠. 또 하나 바뀌는 거. 자, 공제금액 임대주택 등록자 400만 원. 자, 공제금액이라는 건 뭐냐면 기본 공제를 해주는 거예요. 기본 공제가 기존에는 다 400만 원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등록자만 400만 원, 또 미등록자는 200만 원으로 낮추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임대주택 등록자 분리과세 시에도 세액 감면, 참 말들이 어려워요. 4년 단기 임대일 때는 30%, 8년 장기 임대일 때는 75%의 세액 감면을 해준다는 겁니다. 세액을 산출해서 만약에 뭐 10,000원의 세금이 나왔다고 하면 자, 8년 장기 임대자 같은 경우는 2,500원만 세액으로 받겠다는 얘기고요. 자, 마지막이 좀 중요한데요. 3주택 이상 보유 시 주택수 및 보증금 합계액에서 제외되는
소형주택 면적 및 가액 기준이 인하됐습니다. 전에 같은 경우는 주택을 3채 이상 가지고 있어서 만약에 전세를 놓겠다고 하면 그 전세 가액은 자, 60평방미터 이하의 3억 원까지는 이 임대소득세에 포함을 안 시켰어요. 그 주택으로 포함을 안 시켰는데 내년부터는 40평방미터에 2억 원 이하만 포함을 안 시키겠다는 겁니다. 그것도 2021년까지만요. 이렇게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임대소득세는요. 자, 표로만 보시면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이번에는 그림으로 한번 그려봤습니다. 한번 보시죠. 주택 임대소득 과세 전환 2천만 원 이하일 때 현재는 2천만 원 이하는 과세를 유예를 했고요. 초과만 과세를 했는데 내년부터는 2천만 원 이하도 과세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세금을 좀 더 가져가겠다는 얘기고요. 자, 주택 임대소득 분리 과세 시 임대주택 미등록자의 기본공제 축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래는 400만 원 정도를 기본적으로 공제를 해드렸는데, 자, 이제는 등록사업자만 400만 원, 그리고 미등록사업자는 200만 원밖에 공제를 안 해주겠다는 얘기고요. 다음, 소형주택 범위 축소, 아까 말씀드린 과세 시 배제되는 소형주택 범위 축소, 60평방미터 이하 3억 원 이하에서 40평방미터, 그리고 2억 원 이하로 줄어들게 됩니다. 자, 이 부분도 한번 표로 만들어 봤는데 한번 보시죠. 숫자로 한번 보실게요. 1주택자가 9억 원 이하일 때는 현재나 지금 개정된 내용이나 전부 다 비과세를 적용을 합니다. 근데 9억이 초과할 경우는 2천만 원 이하일 때는 14%의 단일과세를 하고요. 2천만 원 초과일 때는 종합과세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2주택자, 3주택자는 금액에 대한 공시지가에 대한 그 기준시가에 대한 제한 없이 2천만 원 이하가 14%의 단일 과세고요. 2천만 원 초과는 동합과세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니까 3주택자의 내용에 보니까 간주 임대료 더하기 월세 2천만 원 이하라고 나와 있어요. 간주 임대료란 얘기가 새로 나왔네요. 자, 그 부분은 좀 이따 설명드리고요. 간주 임대료와 월세 금액을 합했을 때 2천만 원 이하면은 단일과세를 하고요. 간주 임대료와 그 월세 2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종합과세를 하겠다고 지금 개정안이 발표된 상태입니다. 네, 임대소득세 변경한 내용 저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 굉장히 생소한 용어들이 있더라고요. 뭐 다 어려운 내용이긴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간주 임대료라는 말이 좀 있던데요. 어떤 뜻인가요? 간주 임대료란 말은 이제 부동산을 직접 업으로 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많이 쓰는 용어는 아닌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전적인 의미부터 한번 볼게요. 전세 또는 월세 보증금에 발생하는 수익을 임대료로 간주하여 과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임대 사업자가 보증금의 일정 이율을 곱해서 계산한 금액을 과세 표준에 합세한다라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 임대 사업을 할 때 전세도 넣을 수 있고 월세도 넣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 부부 합산 3주택 이상 보유한 가구가 자, 60평방미터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인 주택의 전세 보증금에는 우리가 그 임대소득세를 부여를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이게 아까 그 40평방미터에서 2억으로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나 만약에 이게 규모가 넘어가면 이제 그 보증금에 대해서도 과세를 해야겠죠. 그 보증금을 수익으로 보는 거예요. 수익으로 봐서 만약에 이 금액을 은행에 예치를 했다면 얼마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을까라는 그 이율로 곱해주는 게 간주 임대료인데요. 이 간주 임대료도 조세특례제한법과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에서 똑같은 얘기를 해도 그 계산식이 다릅니다. 계산식이 다른데 오늘은 소득세법에 대해서만 한번 볼게요. 보증금에서 3억 원을 빼고요. 그리고 60%를 곱해주고 이자 상당액. 자, 이자 상당액이라고 하는 거는 나라에서 정해놨습니다. 1.8%라고요. 전에는 1.6%였는데 올랐죠. 그래서 간주료를 계산하는 방식은 보증금의 합계액에서 3억 원을 빼고요. 거기에 60%를 곱해주고 1.8%를 곱해주면 간주 임대료가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간주 임대료를 가지고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간주 임대료 부부 합산 3주택 보유 시
보증금 간주 임대료 환산해서 과세를 하겠다는 내용이고 간주 임대료 계산 방식을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서 면세점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면세점이라는 거는 어느 금액의 소득까지는 정확히 세금을 부과한다고 해도 세금이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 면세점이 현재는 1,000만 원이고요. 보증금 합계가 13억 4천만 원까지는 면세점이었어요. 근데 앞으로 임대주택 등록을 하신 분들은 전세보증금 합계가 15억 3,400만 원까지는 면세점이고요. 면세를 받으실 수 있고 그거를 월세로 환산하면 임대소득이 1,333만 원까지는 면세점에 도달해서 세금을 안 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등록자에 대해서는 임대소득이 800만 원이고 전세보증금 합계가 10억 4천만 원까지만 면세점이 되죠. 그래서 그 임대주택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세금 차이가 많은 걸 볼 수 있고요. 이걸 숫자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현재는 똑같이 1,956만 원의 임대수익이 발생했을 때 현재는 53만 5천 원을 내야 돼요. 내야 되는데 2천만 원 미만까지는 비과세라 이걸 안 내고 있죠. 근데 내년부터는 임대사업을 등록하신 분은 70%의 필요 경비율도 받고 400만 원도 공제받아서 6만 5천 원만 내시면 되거든요. 임대소득세를. 근데 미등록을 하시게 되면 필요 경비율도 50%로 줄어들고요. 공제금액도 20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109만 원을 내시게 돼요. 임대소득세를. 굉장히 차이가 크죠. 자, 이 내용들을 한꺼번에 정리를 하면요. 임대소득세가 2천만 원 이하 부분은 우리가 과세를 안 했는데 이하 부분을 과세한다는 얘기, 중요한 얘기고요. 그리고 혜택에 대해서 등록 여부 무관하게 60%를 줬는데 등록 시 70%, 그리고 400만 원 인정해주고요. 미등록 시는 50%하고 200만 원밖에 인정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과세 주택 제외되는 부분에서 60평방미터 이하의 3억 원 이하였는데 40평방미터에서 2억 원 이하로 낮아졌다는 게 지금 개정안의 그 골자 내용이고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임대사업자나 그 주택사업자로 등록을 유도한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를 볼 수 있고요. 앞으로는 이게 의무화를 시킨다는 그런 계획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투자 활동을 하실 때는 꼭 그 임대사업을 염두에 두시고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전에 같은 경우는 소액 부동산 투자의 경우는 저희는 임대소득세는 크게 신경을 안 썼습니다. 왜냐하면 2천만 원까지는 비과세였고 또 제외되는 주택도 우리가 실제로 투자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주택이었는데 앞으로 부동산 투자 활동을 하실 때는 이런 조건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꼭 임대소득세도 염두에 두시고 투자 활동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의 강의 주제는 부동산과 세금으로 알아봤습니다. 그중에서도 임대소득세와 그의 또 변경안에 대한 내용까지 꼼꼼하게 살펴봤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송 보시다가 저희와 상담을 원하시거나 부동산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02-3153-2594번으로 많은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바로 이어서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고민이 있으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제가 지금 제 소유로 부동산이 세 채가 있는데요. 네. 한 채는 아파트 한 채, 빌라 두 채가 있거든요. 네네. 네, 그리고 세 채 모두 조정지역 내에 있는데, 그리 비싼 부동산은 아닌데, 아파트는 1억 5천이고요. 네. 빌라 한 채는 1억 2천 정도 돼요. 예. 그리고 또 한 채는 7천 정도 되는데, 아파트와 빌라는 세입자가 있어요. 네. 네, 그리고 빌라 한 채는 제 동생이 그냥 살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거를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될지 말지 고민을 하고 있어요. 네. 네. 좀 고민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대표님께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자, 대표님 네네. 현재 다주택자신 것 같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질문 내용이 그러면 이제 이 주택들을 보유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임대주택 등록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건가요? 네네네. 그리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뭐 월세 뭐 상한선이 있는 건지 월세 상한선. 예, 그런 게 네. 궁금하고요. 네. 예, 그리고 동생이 이제 무료로 지금 살고 있는데 네. 거기는 수입이 없다고 해도 되는 건지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궁금해서 예, 궁금한 게 좀 많으시네요. 자, 하나씩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네네. 첫 번째, 임대사업을 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네네. 임대사업자는 여지껏 제가 세법을 강의를 하면서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임대사업자를 낼 경우와 안 낼 경우 세제 혜택이 엄청난 거 지금 들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네네. 앞으로 정상적인 투자 활동을 계속 하시려면 임대사업자는 이제 선택이 아닙니다. 이게 필수로 생각하셔야 돼요. 네. 네네. 이게 마음 편하게 그 투자 사업을 하실 수 있는 방법이고요. 자, 두 번째가 월세 상한선이 있냐 말씀하셨는데, 임대사업자를 내셨을 경우는 월세 상한선이 있습니다. 재계약 때마다 5% 이상은 인상을 못해요. 네. 그리고 의무 임대 기간 동안은 세입자가 이제 계약 갱신 청구권이라는 걸 갖는데, 세입자가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그 갱신을 거절하지도 못합니다. 임차인을 많이 보호하는 제도죠. 자, 그리고 세 번째, 동생분이 무상 거주를 하시는데 이거를 그러니까 소득이 없다라고 주장을 할 수 있느냐 이건가요? 네. 예, 소득이 없다고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있는데 이거는 우리 생각이고, 이게 세무당국에서 보면은 이걸 증여로 볼 수도 있거든요. 증여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결정 내지 마시고요. 네. 증여로 볼 수도 있다는 그런 문제점을 알고 계시고 나중에 세무서에서 정확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이거는 안전할 것 같아요. 마지막 거는. 네, 이상입니다. 네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일단 질문이 총 3가지였는데요. 마지막 질문 부분은 세무서와 함께 다시 한번 자세하게 좀 상담을 받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나머지 네네. 부분들 좀 도움 되셨을까요? 예, 좋은 정보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꼭 참고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저희와 함께 상담 원하시는 분들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됩니다. 02-3153-2594번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많은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합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고민이 있으실까요? 지금 제가 현재 주택 임대 사업자를 내고 수도권에 잡은 주거용 오피스텔로 임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네. 기존에 갖고 있는 영등포 아파트도 임대 물건으로 등록을 하는 게 나을까요? 네. 자, 역시나 임대사업에 관련된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현재 오피스텔과 아파트 두 채를 가지고 계신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지금 이 집에 세입자가 거주를 하고 있고, 네네. 내년 5월이 만기예요. 네. 현재 지금 이 영등포 집은 저희 부부 공동 명의로 되어 있고요. 네. 주택 임대 사업자는 제 명의로 되어 있어요. 네. 이 영등포 집을 임대 물건으로 등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네. 자, 임대사업자 등록 어떻게 하시면 좋을지 대표님과 바로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나누시죠.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질문을 좀 요약을 해보면요. 영등포에 있는 아파트를 그러니까 임대물건으로 등록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게 궁금하신 건가요? 아니면은 방법이 궁금하신 건가요? 등록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이 궁금해서요. 방법. 자, 그럼 이렇게 한번 볼게요. 영등포 집이 지금 공동명의라고 하셨죠? 네. 자, 공동명의일 때는 주택임대사업자도 공동명의여야 됩니다. 아까 잠깐 드렸는데 주택임대사업자 명의가 지금 전화 주신 시청자분이라고 들었거든요. 네네. 네. 그러니까 영등포 집을 임대물건을 등록을 하시려면 부부가 같이 주택임대사업자를 다시 내셔야 돼요. 내시는데 그 과정은 아실 거예요. 자, 거주지 구청에서 사업자 등록을 하시고요. 거주지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으시고 물건지 구청에서 그 임대물건 등록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금 본인의 명의로만은 그 주택임대 등록이 안 된다는 겁니다. 부부가 같이 사업자를 내셔야 영등포 집은 그 임대물건으로 등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상이에요. 네. 네. 자, 부부가 함께 명의로 해서 등록을 하셔야 된다고 하시는데요. 그런데요, 대표님, 임대물건으로 등록을 하는 게 나을까요? 지금 보유하신 기간과 차익이 얼마냐에 따라서 그거는 이제 자세하게 굉장히 깊어지는 얘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상담 시간에 그 시간까지는 할애하지 못할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일반적인 내용은 모든 임대 물건은 임대 물건 등록하는 게 득이 됩니다. 네. 네. 자, 저희가 방송이다 보니까 시간에 제한이 있어서 양해 말씀 부탁드리고요. 끝나고 다시 한번 자세하게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 두 가지 상담을 나눠봤습니다. 그리고 오프라인에서 대표님 직접 만나 뵙고 설명 들을 수 있는 강의 시간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희 황스인베스트에는 매주 이 월급만큼 월세 받는 부동산 투자라고 해서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신촌 주변에서 주에 1회 정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뭐 인원만 성원이 된다고 하면 지방에서도 강의를 하고 그럴 계획이 있으니까 꼭 수도권 지역뿐만이 아니라 지방에 계신 분들도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황진현 대표와 함께 특강도 들어보고 고민 해결도 나눠봤습니다. 좋은 말씀 주신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알짜배기 부동산 투자 알부자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하락,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자, 계속해서 저희 부동산 지역 분석 도와주실 분 모셨습니다. 황스인베스트의 박세준 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저희 오늘도 다양한 지역들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지역 먼저 화면을 통해 바로 만나보시죠. 알짜배기 부동산 투자 첫 번째 지역 서울시 중랑구 면목동에 위치한 아파트입니다. 소개해드린 아파트는 역세권 입지 아파트인데요. 서울 지하철 7호선 면목역에서 도보로 약 1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7호선은 서울의 핵심 지역인 강남권과 바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강남 출퇴근이 편리하면서 임대료는 저렴하기 때문에 많은 직장인들이 이곳 면목동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7호선이면서 발달된 상권이 강점인 상봉역도 아파트에서 도보로 충분히 이용 가능하고요. 아파트 주변의 쇼핑 및 편의시설 또한 잘 갖춰져 있습니다. 바로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동원 전통시장 그리고 대형 쇼핑몰 또한 3개가 밀집되어 있어 편리하게 이용 가능합니다. 보이시는 이곳은 동부 간선도로를 따라 흐르고 있는 중랑천의 모습입니다. 면목동 아파트 또한 중랑천과 가까이 위치하고 있어 중랑천변을 따라 산책을 즐길 수 있는 차별화된 숲세권을 지니고 있습니다. 면목동 아파트 건물에 대해서도 살펴보죠. 지상 14층 규모의 주상복합 아파트로 9월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파트 바로 맞은편에는 면목초등학교가 위치하고 있는데요. 초등학교 안에는 병설 유치원도 동시에 운영되고 있는 학교라 어린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에게 정말 안성맞춤일 것 같습니다. 아파트 내부 모습도 살펴보시죠. 2개의 방과 거실 그리고 욕실과 베란다 구조로 이루어진 면목동 아파트. 높은 에너지 효율을 보이는 건물로 태양열 지별판이 설치돼 있어 건물 관리비가 절약 가능하고요. 거실과 안방에 시스템 에어컨이 제공되며 베란다 외에도 실외기실 및 별도의 대피 공간이 따로 마련돼 있습니다. 서울시 중랑구 면목동의 투룸 아파트 박세준 팀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봅니다. 자, 살펴보니까 지금 재개발이 시작이 될 거기 때문에 앞으로의 가치가 더욱더 상승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입지도 보니까 도보로 1분 거리에 위치한 역세권 아파트네요. 네, 자세한 입지 살펴보죠. 네, 이 자세한 입지로 먼저 인지하셔야 되는 부분이 이 바로 7호선 면목역과 도보 약 1분 거리라는 점입니다. 이 역세권이라도 다 같은 역세권이 아닌데요. 지금 소개해드리는 면목동 아파트의 경우 사실 1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상 30초면 역까지 도달할 수 있는 차별화된 역세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하철 7호선의 경우 두드러진 강점이 바로 강남으로 연결이 된다는 것인데요. 일터가 강남권이지만 이 비싼 임대료를 감당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이 직장인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집값과 임대료는 저렴하면서 강남 접근성이 뛰어난 지역을 이 투자 매물지로 선정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지금 소개해드리는 면목동 아파트 또한 이런 조건을 충분히 만족하고 있는 입지를 갖추고 있습니다. 청담이나 강남구청역 등 이 핵심 업무 지역까지 약 15분이면 도달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투자 금액 대비 수요를 고려하실 때 정말 우수한 입지를 갖추고 있습니다. 거기다 투룸 아파트 경우 1인 가족분들도 있으시겠지만 대부분 신혼부부 같은 경우나 자녀가 어린 이 3인 가구분들이 선호하는 평형대인데요. 아이가 어리거나 이 초등학교 다니는 자녀분들이 있다면 또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바로 학군입니다.
소개해드리는 면목동 아파트는 학군에서도 매우 뛰어난 강점을 갖추고 있는데요. 초등학교와 병설 유치원이 도보 30초 거리로 바로 인근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신축 주거 공간이 이 같은 경우 자녀들의 도보 통학거리가 상당히 먼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 경우와 비교했을 때 굉장히 희소성이 있는 아파트라고 강조를 하고 싶고요. 교통과 학군만 봐도 이렇게 매력적인 입지의 면목동 아파트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주변에 생활 인프라 또한 잘 갖춰져 있어서 이 편리한 생활 환경이 이미 완성이 되어 있는데요. 바로 앞에는 재래시장부터 대형 할인마트인 이 코스트코, 이마트, 홈플러스가 약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 생활 인프라에서 바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병원 인프라죠. 주변에 30개가 넘는 다양한 병원들이 포진이 되어 있으며 면목동 투룸 아파트 바로 앞에는 이 대형 종합병원이 이미 착공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네, 자, 입지 설명만 들었는데도 굉장히 길게 설명을 저희가 들은 것 같아요. 그만큼 주변의 입지가 좀 탄탄하고 훌륭하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건물 만나볼게요. 아파트라서 많은 분들이 더욱더 주목하실 것 같아요. 이 건물 같은 경우는 앞서 설명을 드렸다시피 9월 말에 준공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데요. 이 아파트 같은 경우 많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녹색 건축 인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4등급 중에 최우수 등급인 그린 1등급을 받은 건물인데요. 녹색 건물, 이 녹색 건축 인증이라는 것은 요즘 신축 아파트뿐만 아니라 주거 공간을 지을 때 선택이 아닌 이 필수로 받아야 하는 제도입니다.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는 것은 그것만큼만으로도 벌써 신경을 잘 써서 지은 아파트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새집중공과 같은 다른 신축 주택들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이 단점들을 좀 많이 보완을 해서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는 아파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아파트의 건물 위치와 특성에 대해서도 좀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바로 앞에 왕복 4차선 도로변에 나와 있는 총 14층 건물입니다. 그리고 1층부터 3층까지는 상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간단한 생활 쇼핑 같은 경우는 이 건물 내에서 해결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거층인 4층부터 14층까지는 총 44세대의 투룸 아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 주차장 같은 경우는 타워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옥상은 하늘 정원으로 꾸며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세대별 같은 경우에는 내부 옵션으로는 안방과 거실에 시스템 에어컨이 들어가 있고요. 아파트이기 때문에 베란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대피 공간이 따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임대를 놓으실 때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바로 관리비 같은 경우인데요. 이 관리비가 사실 많이 나오게 되면 살다가도 다시 이주를 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합니다. 하지만 소개해드리는 이 면목동 아파트의 경우 다른 아파트와 다르게 이 옥상에 태양열 지별판이라는 것을 설치를 해서 보다 높은 에너지 효율을 자랑하는 건물입니다. 그래서 관리비 절감에도 좀 다른 아파트와는 차별화된 투룸 아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건물 살펴봤습니다. 녹색 건축 인증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은 새로 지은 아파트입니다. 다음 달이면 준공이 완료가 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꼼꼼하게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호재들이 있는지도 꼼꼼하게 살펴볼게요.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 재개발이 한창 진행 중이라고요. 네. 한창 지금 재개발이 진행되는 이 면목동 주변 호재들 같은 경우는 이 흔히들 부동산 투자를 보시면 현재가 아닌 좀 미래에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말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중랑구 면목동 자체가 좀 그런데요. 인상적인 좀 호재가 많은 만큼 핵심이 좀 꽤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패션 봉제 특별지구의 선정 호재입니다. 면목동 이 아파트, 소개해드린 아파트와 거리상으로는 약 300m 정도에 위치한 대형 개발 계획입니다. 국비부터 민간 투자까지 약 1,100억 원 정도가 투입될 예정인데요. 면목역과도 가깝기 때문에 이 일자리 창출이 늘어나면서 동시에 주거시설에 대한 수요 또한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 제2의 동대문을 꿈꾸는 이 면목동 패션 봉제지구입니다. 앞으로 면목동 일대가 봉제 산업의 메카로 성장해서 이 중랑구의 핵심으로 발전이 될 것 같고요. 이 두 번째로는 경의중앙선과 경춘선 그리고 KTX까지 이용 가능한 상봉역인데요. 상봉역부터 이 다음 정거장인 망우역까지의 개발 호재입니다. 바로 상봉터미널인데요. 이 상봉터미널 이용 감소로 인해서 상봉터미널이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대를 전부 재정비 촉진 지역으로 확정이 되었다는 것인데요. 이 부지에 백화점과 대형 산업시설 그리고 영화관 등 즉 몰세권이 형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주거 공간으로는 지상 52층 규모의 3동짜리 주상복합 건물이 들어서게 되고요. 거기다가 이
제2코엑스의 이 건설 예정에 따라 일자리 창출과 그에 따른 임대 수요가 많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면목역의 경전철이 재추진되었다는 교통호재인데요. 청량리역부터 신내역까지 12개 역인데 이 1호선인 청량리역, 그리고 7호선인 면목역, 그리고 6호선인 신내역이 연결되는 이 전철 사업입니다. 이렇게 되면 향후 이 동북부 지역의 교통난이 좀 해소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앞으로 더블 역세권이 만약에 형성이 되면 이 일대의 추가적인 집가 상승이 올라감과 동시에 이 인구 유입도 큰 수혜작용으로 더할 것 같습니다. 자, 끝으로 동부간선도로의 지하화입니다. 향후 미래 서울의 핵심 개발 사업들이 바로 지하화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지상에 있는 도로를 지하화하고 그곳에 중랑천 일대 여의도 10배 크기의 생태공원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동부간선도로의 시작점인 의정부부터 강남까지 약 24분 만에 도달하실 수가 있다는 것인데요. 때문에 장안교와 중랑교를 지나는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이 면목동 경우도 당연히 강남까지의 도로 접근성이 더욱 빠르고 편리하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강남과의 접근성이 더욱 높아진 사실만으로도 굉장한 호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명목역에서 도보로 1분 거리 역세권입니다. 신축 아파트고요. 강남으로의 이동도 20분 내로 가능한 그런 아파트인데요. 자, 새로운 호재들까지 저희가 바로 만나보셨습니다. 이번에는 가격 정보와 함께 투자 전략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자 다음이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가격이죠.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면목동 투룸 아파트의 매매 가격은 2억 8,900만 원입니다. 전세 시설은 약 2억 7천 정도가 받으실 수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전세 임대를 활용한 갭 투자를 생각하고 계시다면 이 실투자 금액은 벌어지는 갭 차이는 1,900만 원 정도가 될 것입니다. 현재 이 면목동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노후된 연립이나 이 노후된 주택들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전세 금액이 좀 저렴하게 형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아파트 재건축들로 인해서 이 추가적인 가격 상승이 사실 기대되는 지역입니다. 거기다가 이 신축 빌라나 주택들이 사실 지금 많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전세금 역시도 꾸준히 오르고 있는 지역입니다. 거기다 또 한 가지를 언급을 해드리자면 이 면목동 신축 빌라는 평균 5층 높이로 이제 주변의 건물들보다 많이 낮게끔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완공이 되면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이 면목동의 고층 건물이 완공이 되면 주변에 일대 랜드마크 건물로서 선도적인 역할까지 할 수 있는 아파트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면목동 아파트의 경우 사실 저평가 지역이었지만 높은 발전 가능성을 지녀서 갭 투자의 부담은 적으면서 상대적으로 시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큰 곳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투자에 있어서도 좋은 결과가 예상되는 만큼 면목동 아파트에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높은 발전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면목동에 위치한 신축 아파트 정보 만나보셨습니다. 더욱더 자세한 이야기 궁금하시다면 02-3153-2594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지역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알짜배기 부동산 투자 다음으로 만나볼 부동산 경기도 안양시 비산동에 위치한 주거용 오피스텔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안양역 입구입니다. 소개해드리는 오피스텔이 바로 이곳 안양역에서 도보로 약 1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안양을 대표하는 역세권답게 안양역 주변은 발달된 상권으로 유명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안양시의 대표적인 번화가인 안양 1번가가 바로 이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안양천이 흐르는 탁 트인 이 멋진 전망이 소개해드리는 오피스텔에서 직접 보실 수 있는 광경인데요. 하천을 따라 나 있는 경수대로를 통해 석수IC와 평촌IC까지 10분이면 도달하실 수 있어 내 외부로의 진출입이 편리합니다. 지상 19층 규모로 막 준공이 완료된 건물의 외관 모습인데요. 대로변에 바로 붙어 차량 이용이 편리하며 뒤편에 있는 교차로에는 대형마트 등 각종 생활 편의시설들이 밀집돼 있어 편리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의 내부 모습도 저희 바로 확인해 보시죠. 3개의 방과 거실 그리고 2개의 욕실과 발코니 구조로 이루어진 비산동의 3룸 오피스텔. 철근 콘크리트 시공 및 아파트와 동일한 공법이 적용됐으며 최신 트렌드가 반영된 고층 주거용 건물입니다. 바로 맞은편에 위치한 약 2,500세대의 지능아파트 재건축,
그리고 비산동 주택 재개발 등의 호재로 앞으로의 미래가 더욱 기대되는 안양시 비산동 오피스텔입니다. 앞서서 서울 내 저평가 지역 만나보셨다면 이번에는 수도권 주요 도시라고 할 수 있는 안양시 만나보겠습니다. 입지부터 살펴보죠. 네. 이 실거주로 또는 투자로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이 지역의 입지를 보시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보실 수가 있는데요. 바로 교통, 그리고 생활 인프라, 그리고 공급과 수요입니다. 먼저 이 교통 입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 비산동 교통에 대해서 이 편리성에 대해서 등급을 좀 매기자면 A등급으로 좀 받을 만한 입지라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 물어보시는 것, 그리고 알아보시는 것들이 주변에 어떤 역이 있는지를 많이들 알아보십니다. 이 역과의 접근성은 실제 이용하실 때의 편리함 뿐만이 아니라 직주 근적의 입지에 따라 이 투자의 값어치가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지금 소개시켜드리는 이 비산동 오피스텔의 경우 1호선인 안양역이 도보 약 1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호선을 이용해 가산 디지털 단지나 용산, 영등포, 서울역 등 많은 곳으로 출퇴근을 편리하게 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안양역은 아침 출근 시간과 이 퇴근 시간 같은 경우에는 누리호와 무궁화호를 이용해 서울역까지, 안양역에서 서울역까지 약 20분 만에 가실 수가 있고, 영등포역은 약 10분 정도면 도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안양역에서 두 정거장 떨어진 안양역, 명왕역, 금정역이죠. 이 금정역에서는 4호선 환승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안산이나 시흥, 그리고 과천이나 사당으로도 편리하게 이동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지하철 외에도 경기도 광역버스 같은 경우도 중요한데요. 이 광역버스 노선도 같은 경우는 이 비산동 오피스텔의 경우 바로 앞에 광역버스가 다니고 있기 때문에 강남을 비롯해서 송파까지 약 1시간 만에 가실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으십니다. 거기다 안양 시외버스 터미널도 가깝고요. 그래서 지방으로 가실 때 광역 교통망 또한 잘 갖춰져 있습니다. 도로를 보시면 이 비산 사거리를 중심으로 경수대로를 통해서 제2경인 고속도로, 서해안 고속도로, 그리고 강남순환 도시고속도로 등 안양 주변의 도시, 서울, 광명, 시흥, 과천, 안양, 군포, 안산까지 많은 지역들로 진출입이 편리해서 전체적으로 교통과 관련된 우수한 입지를 갖췄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고요. 다음 생활 인프라에 대해 설명해드리면 이 오피스텔의 바로 앞에 안양천이 흐릅니다. 그래서 숲세권이라고 형성이 된 지역인데요. 산책이나 마실, 그리고 사이클링 등 다양한 레저 생활을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피스텔의 이 전 호실이 안양천을 다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같은 지역 내에서도 좀 차별화된 조망권을 확보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생활 편의시설도 잘 구비가 되어 있는 비산동이지만 생활 편의시설도 잘 구비가 되어 있는 비산동인데요. 모든 진료가 가능한 여러 종류의 병원들이 자리를 하고 있어서 이 메디컬 인프라 역시 형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학군 같은 경우도 안양 중앙초등학교가 도보로 약 7분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대형 할인마트 또한 지금 인근에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몰세권까지 갖춘 비산동의 오피스텔입니다. 그리고 투자에 있어서 꼭 확인하셔야 되는 공급과 수요, 즉 수급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 주변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에 관련돼서 호재에 대한 분석을 해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산동에 위치한 오피스텔 정보 만나보고 계십니다. 자, 안양시에서 이 서울 지역으로 이동이 정말 용이하게 쉽게 가능하다 이런 설명을 좀 들을 수가 있었는데요. 오피스텔이 신축이잖아요. 오피스텔 특징도 바로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이 신축 건물에 대한 특징도 함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비산동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2018년 6월에 준공이 돼서 지하 3층부터 지상 19층 규모로 총 86세대의 주거용 오피스텔입니다. 지하 3층부터 1층까지 주차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세대별로 1대1 100% 주차가 가능하시고요. 2층부터 19층까지는 주거 공간이고 20층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은 하늘 정원으로 옥상이 되어 있습니다. 19층으로 높은 건물이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는 2대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하늘 정원인 옥상까지도 엘리베이터가 가능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지하 3층부터 1층까지는 출입구 외부인 출입 제한 시스템과 이 CCTV로 보안을 강화했고요. 1층 공동 현관 앞에는 치안이나 화재에 따른 비상벨이 설치가 되어 있고 무인 택배함 또한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편리하고 안전하게 택배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3룸 주거용 오피스텔입니다.
전용 71.6제곱미터에 평형으로는 28평형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3개의 방과 넓은 거실, 그리고 주방, 욕실 2개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안방과 거실에는 시스템 에어컨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방에는 아일랜드 식탁과 이 가스레인지가 설치가 되어 있고, 그리고 베란다에는 자동 빨래 건조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에 있어서도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쓴 오피스텔인데요. 각 세대 내부의 천장에 스프링클러가 설치가 되어 있고, 이 슬라이드 배연창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화재 대응에 굉장히 유리합니다. 규모가 상당한 고층 건물인 것만큼 시공 역시 꼼꼼하고 안전하게 지어진 건물입니다. 3룸의 신축 오피스텔 만나보고 계신데요. 이 주변의 호재들은 좀 어떻게 될까요? 네, 호재 바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앞서 짧게 언급을 했던 지능아파트 재건축인데요. 오피스텔에서 약 3분 거리에 있는 약 1940세대의 지능아파트가 재건축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많은 세대가 이주를 해야 되는데 삶의 터전을 쉽게 바꿀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앞에 있는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비산동의 이 수요가 크게 좀 늘겠지만 지금 현재로는 주택공 부족하게 되어지는데요. 이유는 주변 인곡 3지구부터 비산주택 재개발까지 재개발이 지금 현재 되고 있기 때문에 공급 물량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또한 지능아파트의 경우 노후된 아파트이기 때문에 아파트의 보상 금액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으로 주변에 아파트를 가고 싶어도 사실 전세로도 이주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약 1940세대 정도가 되는 이 주거 대체제로는 아무래도 비산동 주거용 오피스텔이 유력하고 특히 소개를 해드리는 오피스텔의 경우 가격적인 부분까지 고려해도 주변보다 높은 경쟁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 임차 수요가 몰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임곡 3지구와 비산주택 재개발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기가 그 앞에 지금 재개발이 좀 활성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지금 재개발에 관심을 받고 있는 지역이고요. 그리고 안양시 비산 1동 주민센터 주변 지구의 재개발 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사업에 굉장한 속도를 내고 있고요. 정비사업조합은 현재 그쪽 비산 1동 주민센터 주변 지구 정비사업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를 냈는데요. 이 사업은 비산 1동 주민센터 주변에 지하 3층부터 지상 25층 규모의 공동주택으로 2개 동에 230가구 및 근린생활시설이 신축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입찰 마감일도 8월 22일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이죠. 이런 주상복합에 들어섬에 따라 주변 동반 상승 효과도 같이 작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의 호재로는 월곡 판교 노선의 복선 전철 호재입니다. 말 그대로 월곶에서 판교까지 시간을 단축해서 가는 이 노선도는 2023년까지 가칭 안양역과 안양종합운동장역이 신설을 한다는 것인데요. 월판선 첫 사업 계획에 나왔을 때 안양시에서 추진을 하려 했었지만 사실 무산된 분위기입니다. 어떤 것이 무산이 된 거냐면 이 안양역과 비산역 그리고 종합운동장을 추진을 하려고 했었는데 사실 이 비산역이 무산이 거의 되다시피 한 거죠. 하지만 오늘 추천드리는 비산동 오피스텔의 월판선인 현재 가칭 안양역이 들어올 예정 지역의 거리가 약 15분 정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1호선인 안양역은 도보 약 10분, 월판선 복선전철까지는 약 15분 정도가 되기 때문에 두 곳 모두 도보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기존의 안양동에 있었던 그 농림축산검역본부의 행정 업무 복합타운이 이 오피스텔 현장 인근으로 들어온다는 소식인데요. 이 행정업무타운의 개발을 통해서 새롭게 창출되는 일자리가 약 1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요. 따라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굉장히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동시에 임대 수요도 확보하실 수 있는 기회가 상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행정업무타운뿐만이 아니라 추천을 해드리는 현장 인근의 경기도에서 두 번째로 큰 총 26개의 지식산업센터가 있는데요. 주변 지역이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로 지정이 되고 근무자 수가 약 2만 3천 명 정도가 된다고 하니까 풍부한 배우 수요 역시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호재들까지 짚어봤습니다. 그렇다면은 저희 투자 전략 어떻게 좀 세워볼 수 있을까요? 가격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가격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양시 비산동 주변의 오피스텔 매매 가격들이 보통 3억 2천만 원에서 6천만 원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보는 인터넷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신 정보들이고요. 하지만 현재 비산동의 오피스텔의 매매 가격은 2억 9,500만 원입니다.
예상되는 전세 임대 가격은 약 2억 8천만 원이고요. 그러면 실투자 금액으로는 1,500만 원으로 갭 투자가 가능한 비산동 주거용 오피스텔입니다. 현재 안양에서 이 정도 소액 금액으로 접근하실 수 있는 오피스텔과 아파트로 지어진 주상복합 19층짜리 고층 건물이 있을까 싶은데요.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희소성과 경제력을 갖춘 이 오피스텔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처럼 주변 시세와 실제 금액 그리고 임대 시세까지 가격적인 분석을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이를 토대로 투자 전략을 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투자 전략과 계약을 세우실 때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전문가의 상담을 꼭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박세준 팀장과 함께 중랑구 면목동 아파트, 비산동 오피스텔 두 가지 정보 만나보셨습니다. 좋은 말씀 주신 팀장님 감사합니다. 알짜배기 부동산 투자 오늘도 숨가쁘게 달려왔네요.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 가치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쉽지만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유익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